맨유가 더리우트와 마즈라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테나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이끌었던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즈라이와 더리우트에 대해서 다시금 제안을 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러한 맨유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적료가 될 예정이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더리우트와 마즈라이 이 두 명의 선수를 맨유에게 이적시키면서 약 6천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042억 정도의 금액을 원한다. 물론 맨유는 이것보다는 적게 이적료가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지금 테나 감독에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해주고 싶은 선수가 일단 1번은 더리우트, 그리고 마즈라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에는 우가르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마즈라위와 더리우트, 어쨌든 아약스 시절에 테나 감독이 잘 알고 있는 선수고, 물론 이 두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테나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사용했던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고 싶어하고, 물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어쨌든 성공적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안토니처럼 실패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를 영입하는 것이 옳은 영입 방향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테나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는 안토니와는 다르게 아약스를 떠난 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못 보여준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즈라이와 더리우트가 맨유로 오게 되면 테나 감독이 원하는 형태와 전술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 영입하려는 현재 선수가 더리우트, 마즈라이, 그리고 우가르테, 요 세 명의 선수인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아마도 오른쪽 라인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요로가 발등에 골절상을 당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못 나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더리우트의 영입이 굉장히 급해진 상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리우트의 영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나 감독이 변형 3백을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더리우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즈라위도 이 더리우트의 움직임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안토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 마즈라위가 영입이 되면 안토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마즈라위, 더리우트, 우가르테가 모두 영입이 돼서 스쿼드에 포함되게 되면 아마 테나 감독이 원하는 전형은 기본적으로 우가르테와 마이누가 수비라인 앞에 있지만 결국에 빌드업을 시작할 때는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마이누가 한 칸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토니, 왼쪽에는 레시포드, 혹은 뭐 안토니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른쪽에는 디알로나 가르나초가 배치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5명의 공격 숫자를 배치하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와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일단은 테나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고, 이때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이 불안해지고, 지난 시즌의 문제였던 게 저 우가르테 자리에 카세미로가 있는데 카세미로가 기동력이 이제는 약간 내리막길을 걷는 선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가르테는 기본적으로 젊고 기동력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카세미로보다 훨씬 더 잘 커버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변형 3백을 만들 때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마즈라이가 3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마즈라이가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3백의 한 자원으로 활용될 때도 있고, 지난 시즌 투엘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마즈라이가 수비수가 없을 때는 센터백으로 나왔던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센터백도 비상시에는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마즈라이가 일단 가운데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크쇼도 마찬가지죠.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루크쇼가 왼쪽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더리우트도 마즈라이가 올라가면 더리우트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보는데 이 자리를 더리우트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더리우트가 가운데 지역에 배치되면 이 자리도 더리우트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즈라이나 더리우트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우가르테나 이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후방 라인에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요 5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 포백을 만들고 혹은 풀백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가 꼭 누군가가 올라가고 3백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좌우 측면에 있는 모든 선수가 3백을 만들 수도 있고 올라가서 언더래핑이나 오버래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로 채워 넣는다라는 게 아마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약스 시절에도 오른쪽에는 마즈라위가 있었고 왼쪽에는 뭐 탈리아피코 같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블린트가 위치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탈리아피코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약스 시절에도 좌우 풀백이 모두 다 센터백과 풀백을 소화하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커버를 해주고 한쪽이 3백을 만들면 한쪽이 올라가주는 이러한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루크쇼와 마즈라이가 모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나 감독이 기본적으로 아약스 시절에 잘 사용했던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를 다시금 원하는 것도 이 두 선수가 실제로 아약스에서도 마즈라이가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을 하러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3백을 만들 때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더리우트가 3백의 오른쪽을 보거나 중앙을 보는 이러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전술을 알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즈라이가 영입이 되면 마즈라이가 앞쪽에 있는 안토니를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약스 시절에 안토니 뒤에 마즈라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자리에 있는 선수가 베르하위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베르하위스가 어떤 선수냐면 원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인데 왼발을 쓰는 선수였거든요. 안토니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테나 감독이 베르하위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지금 이제 안토니의 바로 이 옆자리에서 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는 자리에서 뛰게끔 만들었어요. 포메이션 변경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르하위스, 안토니, 마즈라이 요 3명의 선수가 끊임없는 스위칭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토니의 단점은 볼을 가졌을 때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싸움에서 여기서 엄청난 돌파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안토니가 이제 볼을 끄는 역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볼을 끌어줄 때 베르하위스나 마즈라이가 오프 더 볼 플레이로 안토니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안토니가 오히려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내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베르하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주면 이때 마즈라이가 언더래핑을 하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건네준다. 뭐 이러한 식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안토니가 왼발을 쓰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접고 들어올 때 수비가 끌어당기면 이때 베르하위스가 어차피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본인의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뛰면서 오른쪽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안토니가 베르하위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마즈라이가 안토니와 베르하위스가 측면에서 수비를 모두 끌어당기면 이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베르하위스, 마즈라이, 안토니 3명의 선수가 끊임없는 스위칭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에서 안토니가 그래도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연계 플레이로 풀어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마즈라이가 가장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베르하위스가 가운데 그리고 안토니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안토니가 살짝 내려오면서 측면 수비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베르하위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요. 뛰어나가는 베르하위스에게 마즈라이가 패스를 보내줘요. 베르하위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안토니는 수비를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베르하위스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르하위스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그 순간 안토니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르하위스가 볼을 잡아서 안토니에게 패스를 넘겨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토니가 볼을 잡는데 안토니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는 순간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뛰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베르하위스가 측면에서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 안토니가 수비를 한 명 또 끌어당길 때 이때 뛰어들어가는 마즈라이에게 안토니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마즈라이에게 이번에는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이번에는 마즈라이에게 순간적으로 쏠리니까 그 순간 안토니가 가운데로 뛰어가고요. 이때 마즈라이가 측면에 있는 베르하위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베르하위스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가운데 있었던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안토니에게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베르하위스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앞쪽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안토니에게 왼발로 슈팅이나 패스를 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게 되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즈라위, 베르하이스, 안토니가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러한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워낙에 이제 축구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측면으로 돌아뜨릴 수도 있는 선수잖아요. 오프 더 볼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도 안토니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안토니의 플레이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히려 살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뒤쪽에 있었던 요 오른쪽 풀백 자리, 요 자리에서 완비사카가 나올 때는 공격적으로 스위칭 플레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달로가 나왔을 때도 달로가 완벽하게 그 역할을 100% 수행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달로 같은 경우에는 뭐 3백을 만들 때 달로가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보는 데는 그렇게 막 적합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마즈라위가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에도 가담할 수 있고 3백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아마 테나야 감독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맨유가 영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마이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4-3-3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여기서 이제 마즈라이가 미드필더로 올라가든 루크쇼가 미드필더로 올라가든 풀백 중에 한 명이 일단 미드필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되면 자연스럽게 안토니가 볼을 잡을 때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공격에 또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더 커버를 해줘야겠죠. 근데 더리우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마즈라이가 올라갔을 때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즈라이, 안토니 요 3명의 공격수가 스위칭 혹은 공격 작업을 만들 때 패턴 플레이를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인 게 반대편도 예를 들어서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가르테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렇게 3백이 될 텐데 여기서 왼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 루크쇼가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누, 레시포드, 루크쇼 요 3명의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이제 공격 패턴을 만드는데 그 순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고 올라가서 커버하는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루크쇼가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가운데 공간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을 보면 테나야 감독이 더리우트와 마즈라위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러한 좀 형태, 그러니까 풀백과 센터백을 넘나드는 풀백과 그리고 센터백과 뭐 3백의 측면 공간 혹은 이제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중앙 수비수의 역할, 뭐 이러한 역할들을 아마 테나야 감독이 이제 아약스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맨유의 영입 플랜을 또다시 이제 구단과 상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6천만 파운드 1042억 정도인데 이게 더리우트와 마즈라위를 영입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선수가 뭐 반으로만 나눠도 500억 정도의 이적료가 드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적료로 생각을 한다면 더리우트와 마즈라위의 실력을 생각했을 때 맨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적료가 아닐 뿐더러 그리고 분명히 더리우트와 마즈라위는 꼭 안토니를 뭐 오른쪽 라인에서 살려준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뒤쪽에 달로를 붙여주든 완비사카를 붙여주든 모든 선수를 붙여줘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안토니를 살리기 위해서 마즈라이를 붙여주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사실 다음 시즌에 오른쪽 라인에는 안토니가 아니라 디알로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디알로를 생각했을 때도 마즈라이 자체가 측면으로도 오버래핑을 가능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언더래핑도 가능하다 보니까 디알로가 볼을 잡았을 때 도와주는 선수가 측면으로도 돌아뛸 수 있고 안쪽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디알로에게 만들어주면 디알로의 성장이나 디알로의 플레이에도 마즈라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더리우트에 더해서 마즈라이까지 영입하는 게 맨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마즈라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더리우트까지 추가가 된다. 이런 형태라면 맨유가 분명히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테나가 감독이 이제 아약스 산 선수들을 영입할 때 너무 아약스 출신 선수들에 좀 집착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본인의 전술을 알고 있는 선수를 계속 데려오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단 안토니처럼 비상식적인 이적료로 영입하는 게 아니라 더리우트나 마즈라이처럼 어쨌든 합리적인 금액에 영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리우트나 마즈라이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다고 한다면 안토니의 사례같이 안 좋은 사례로 아마 이번 영입이 남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약스 출신 선수들이 맨유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테나가 감독이 아약스 시절의 경기력을 맨유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 다음 시즌이 아닐까 싶네요.